서울 강남 57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수백만 개의 창문, 수백만 명의 삶 하지만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일 뿐입니다. 한도윤 68세 그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윤그룹 회장 계열사 37개, 임직원 8만 명.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 개의 가정이 웃고 수천 개의 가정이 울기도 합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주름 깊은 이마, 날카롭지만 어딘가 공허한 눈빛,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텅 빈 회장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가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혼잣말입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한도윤은 1957년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기 도윤이라는 이름은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도다어는 길, 윤윤은 허락하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땀에 젖은 이불을 덮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며 잠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한 그릇의 밥을 나눠 먹었고 명절이면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공부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저 30대에 독립해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사기도 당했고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고아원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화려한 명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도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부인에게도 아들에게도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시할 것이다. 회사 주가가 흔들릴 것이다.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질까? 사람들이 자신을 고아 출신 회장으로만 기억할까?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태주는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만 생각하시죠. 저는 아버지 인생의 부속품일 뿐이고요. 태준이 대학교 때 한 말입니다. 한도윤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시 57층 회장실 한도윤은 서류를 한 장 집어듭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이 울립니다. 비서의 문자입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내일 오전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1년 만입니다. 무슨 일일까? 아들이 좋아하는 보이차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57층 유리창 너머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도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긴장됩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태준입니다. 32살 선굵은 이목구비는 아버지를 닮았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오랜만이다. 한도윤이 먼저 말을 겁니다. 태주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거리는 3미터가 아니라 30년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냐? 한도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차를 따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도윤은 봉투를 받습니다. 청첩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의 손이 결혼 언제부터? 2년 정도 만났습니다. 2년이나. 한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태주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말씀드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한도윤은 말을 멈춥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누구를 만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한도윤은 천천히 청첩장을 엽니다. 신랑 한태준 신부 서적. 서정이라는 친구구나. 어떻게 만났니? 회사에서요. 개발팀에 있습니다. 개발팀. 한도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룹 내부 직원이라면 신원도 확실하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집안은 그 질문이 나오자 태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당연하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인데. 집안은 없습니다. 아,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한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아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돕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23살까지 시설에서 지냈고 장학금으로 대학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회사 개발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이고요. 태주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를 바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에 든 청첩장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고아원. 결혼은 안 돼.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유를 물어. 우리 집안의 고아원 출신을 드릴 순 없어. 집안이요. 아버지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태준아,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넌 이 그룹의 후계자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언론이 어떻게 쓰겠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출신으로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넌 몰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버지야말로 모르십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서정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난 만날 필요 없어.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68년을 살아온 그 얼굴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회장실을 채웁니다. 태준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혹시 태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도 고아원 출신이십니까? 한도윤의 몸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유독 고아원 출신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아버지도 닥쳐. 한도윤이 소리칩니다. 생전 처음 아들에게 내지르는 고함입니다.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손이 떨립니다. 목소리도 떨립니다. 태주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군요. 태준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아버지가 저를 항상 밀어내셨는지, 왜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시는지. 태준이 청첩장을 도로 집어듭니다. 아버지는 평생 도망치며 사셨네요. 본인의 과거로부터. 저는 다릅니다. 전 서정이를 사랑합니다. 출신이 어디든,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태준이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태준아, 잠깐.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텅 빈 회장실. 바닥에는 태준이 놓고 간 차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잃었던 것을 오늘 확인한 것뿐입니다. 태준이가 날 닮았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모습.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용기. 정작 자신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아들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57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여전히 작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도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은 회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취소했고 약속도 미뤘습니다. 비서가 식사를 가져와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봐.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는 평생 도망치며 사셨네요. 도마. 자신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한도윤은 처음으로 회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회장님, 개발팀이 몇 층이지? 17층입니다만 무슨 일로? 그냥 한도윤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7층. 그곳에 서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 고아원 출신이라는 그 여자 직접 보고 판단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개발팀은 생각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누군가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 중이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복도를 걷습니다. 한도윤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보입니다. 서정 주의. 한도윤은 숨을 죽입니다. 저 사람이 서정입니다. 보통 키에 보통 얼굴, 특별할 것 없는 외모입니다. 태준이가 저런 애를. 그때 누군가가 서정의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서정아, 이거 좀 봐줄래? 코드가 자꾸 에러 나는데. 어디 보자.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의 모니터를 들여다봅니다. 아,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 이거 넣으면 돼. 헐, 진짜다. 고마워. 천만에. 서정은 빙그레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도윤은 계속 17층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3355 식당으로 향합니다. 서정도 가방을 챙겨 나섭니다. 한도윤은 뒤를 따릅니다. 사원식당 1층. 서정은 혼자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정식이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딪힙니다. 서정의 식판이 기울어집니다. 국물이 옷에 튑니다. 어머, 미안해요.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당황해합니다. 괜찮아요. 서정은 웃으며 휴지로 옷을 닦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옷 세탁비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빨아야 하는 옷이었어요. 밥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입사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갑니다. 서정은 다시 배식대로 가서 국을 덜어옵니다. 한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화를 안 내네.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을 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정은 오히려 상대를 걱정했습니다. 연기인가? 한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연기라면 주변을 신경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정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진심이로군.
그날 저녁 한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자. 다음 날 그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점퍼, 색 바랜 청바지, 운동화, 거울을 봅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는 회사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개발팀이 어디 있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쳐다봅니다. 귀찮다는 듯이 17층입니다. 17층으로 어떻게 가죠? 엘리베이터 타세요. 직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한도윤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입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으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7층 엘리베이터 앞 한도윤은 일부러 서성입니다. 마침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정도 나옵니다. 실례합니다. 한도윤이 다가갑니다. 아, 네? 여기 개발팀 맞나요? 손자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태준. 서정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태준 씨요? 아, 할아버님이시구나. 잠깐만요. 서정은 다시 사무실로 뛰어들어갑니다. 한도윤은 당황합니다. 뭐지? 잠시 후 서정이 나옵니다. 할아버님, 태준 씨는 지금 출장 중이세요. 다음 주에 돌아오신대요. 그렇군요. 혹시 멀리서 오셨어요? 힘드셨겠다. 서정이 봉투를 건넵니다. 이거 교통비예요. 택시 타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태준 씨한테 나중에 받을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정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한도윤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서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57층 회장실이 아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5만 원을 펼쳐 놓습니다. 태준아, 그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그 애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구나. 서정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태준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돈을 꺼내 교통비를 줬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계산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했을 뿐입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한도윤은 5만 원을 손에 쥡니다. 평생 수천억을 다뤘지만 이 5만 원이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아빠가 틀렸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도윤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놓쳤던 것을. 한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5만 원. 그 돈을 보며 그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40년 전, 그때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5년 봄, 한도윤은 30살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과장. 월급은 적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지민, 회사 근처 꽃집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꽃을 산 건 거래처 선물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꽃이 필요해서요. 어제도 사셨잖아요. 지민은 웃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도윤은 고백했습니다. 지민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지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한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청운원 알아? 부산에 있는 그 고아원. 저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눈치챘어. 우린 같은 사람이야, 도윤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한강을 걸었고, 저녁이면 같이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지민 씨한테 큰 꽃집 사줄게요. 난 지금도 좋은데? 아니에요. 우린 더 잘 살아야 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지민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 지금처럼?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평범하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난 평범하게는 못 살아요. 그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한도윤은 독립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일은 잘 풀렸습니다. 계약이 늘어났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결혼할까? 조금만 기다려요. 회사가 더 안정되면 언제쯤? 1년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한도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부모님이 없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지민 씨, 무슨 소리야? 한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거래처 사장들이랑 골프도 치고 저녁 모임도 가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집안이 어떻게 되냐고, 결혼은 언제 하냐고. 그래서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우리 둘 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뭐 없다고.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잖아. 나랑 우리 과거가.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지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는 게 좋았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좋았어. 근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지민 씨. 헤어지자. 그날 이후 한도윤은 지민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 한도윤은 눈을 뜹니다. 5만 원이 여전히 책상 위에 있습니다. 지민아, 그는 중얼거립니다. 40년 만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을 이제 알겠어. 자신이 태준에게 똑같은 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출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미쳤구나. 한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6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지민이라는 사람 찾아봐. 60대 후반 여성, 과거 강남에서 꽃집 운영. 알겠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평에 거주 중입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도윤은 보고서를 받아듭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지민하지만 여전히 꽃을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소 적어줘. 네, 직접 가시려고요. 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혼자 갈게. 토요일 오후 한도윤은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직접 했습니다. 40년 만에 하는 장거리 운전이었습니다. 작은 꽃집 간판에는 지민원예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차에서 내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도윤을 보고 멈췄습니다. 도윤아, 오랜만입니다. 지민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딘가 여전했습니다. 앉아. 지민이 차를 내왔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잘 지냈어? 아니요. 한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했다면서? 신문에서 봤어, 도윤그룹 회장.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웃었습니다. 행복하진 않았구나. 나도 그랬어.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녀가 한도윤을 봤습니다. 그 사람한테 미안했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였으니까. 지민 씨. 근데 뭐 그렇게 살았어.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이는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과. 40년 전에 지민 씨를 부끄러워했던 것, 출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것, 미안해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도윤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준과 서정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해.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그 여자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저는 제가 했던 실수를 아들한테도 강요하고 있었어요. 지민 씨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도망쳤다는 걸. 제 과거로부터, 제 자신으로부터. 지민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 아들한테 가. 그리고 말해 미안하다고, 축하한다고, 나한테 못했던 말. 내 아들한테는 해줘. 지민이 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너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꽃집을 나오며 한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민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 씨. 잘 가. 도윤아. 한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태준의 번호를 찾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셋, 그리고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도윤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아버지세요? 아, 무슨 일이십니까?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언제요? 아, 지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도윤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태준이 들어섭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서정이 그 친구 말이다. 아빠가 만나봤어. 회사에서. 그리고 따로 한 번 더. 한도윤은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그 친구가 준 거야. 내가 내 할아버지인 척했거든. 태준은 그 돈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좋은 애더라. 따뜻하고. 가오.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그 친구를 선택했는지 알겠더라. 아빠도 사실은 고아원 출신이야.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부산 청운원 거기서 20살까지 있었어. 그게 평생 아빠한테 콤플렉스였어. 한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살았어. 너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실패할까봐, 다시 그 고아원 아이로 돌아갈까봐. 한도윤은 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더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나 자신.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너한테 똑같은 걸 강요했어. 출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라고. 아빠가 평생 후회했던 그 선택을. 미안하다, 진심으로.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2년을 살며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정이를 만나보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제가 부탁할게요. 고맙다. 한도윤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태준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마주 봤습니다. 일주일 후 한도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과 서정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정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한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무례했네요. 교통비까지 주셔서. 아, 그거요? 괜찮아요. 서정이 당황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한도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5만 원. 그대로예요. 못 쓰겠더라고요. 서정은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재밌으시네요. 재밌긴요. 68년 살며 가장 무거운 돈이었어요. 한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거 알죠? 미안합니다. 제 편견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고아원 출신이 재벌집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한도윤이 서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부산 청운원 혹시 아세요? 아, 저는 서울 소망원이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정 씨, 네, 회장님. 우리 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준 씨 같은 사람 만난 것도, 회장님 같은 아버님 모실 수 있는 것도 한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이라니 좋네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에요. 카페를 나오며 한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태준과 서정,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젊음이란 건 참 좋은 거야. 문득 40년 전 지민과 걷던 한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도 저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이 뒤돌아봤습니다. 응, 괜찮아.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너희 둘 먼저 가. 아빠는 좀 걸을게.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태준과 서정이 먼저 떠났습니다. 한도윤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68년을 잘못 살았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3개월 후 태준과 서정의 결혼식. 작지만 따뜻한 식장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신랑 아버지 한도윤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딸을 얻습니다. 한도윤은 서정을 봤습니다. 서정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서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아, 한도윤은 아들을 봤습니다. 아빠가 늦게 깨달았어.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 둘 행복하게 살아라. 출신이 어디든, 과거가 어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한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다시 57층에 올라왔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한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평생 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 그 속에서 한도윤도 이제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빛,
따뜻한 빛, 사랑하는 빛. 우리는 모두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과거로부터, 실패로부터, 때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진짜 용기는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